킹덤 얼척. 네, 다음 코너는 킹덤 얼척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얼척없다라는 말을 쓰죠. 얼척 코너에서는 what if, 이랬다면 어떨까 하는 가정을 통해 킹덤 시즌 1의 이야기를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 전지님, 오늘은 어떤 상상을 공유해 주실까요? 저는 킹덤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창, 그러니까 세자죠. 네. 세자의 역모가 성공을 했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었을까? 네.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킹덤이 배경이 되는 시대가 평행우주의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회원 조씨라는 일가가 그 권력을 잡은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제 조선의 역사로 보자면 세도 정치 시기 어떤 안동김 씨나 풍양조 씨 정도가 떠오르는 그런 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중에서 조선 백성들이 굶주리고 서로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벽 끝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상황에는 이 해원조 씨 일가를 위시한 권력층의 횡포가 있었단 말이죠.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데 이 사람들은 모자란 게 없이 연애를 벌이고 호의호식을 하잖아요. 그쵸. 우리 이전 코너에서도 계속 뭐 나왔듯이. 네. 그래서 극 초반에 해원주 씨가 이제 조선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세자인 이창을 폐위시키고 계비 조씨, 그러니까 중전의 아이를 세자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세자는 이에 맞서 일종의 역모를 꾀하는 장면이 초반에 나와요. 아쉽게도 이제 극중의 역모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만약 이때 이창의 역모가 성공을 했다면 조선의 상황이 바뀔 수 있었을지, 그러니까 이창이 조선을 통치했더라면 백성들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지고 백성들이 좀비로 변하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지, 이거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되게 웃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세자가 역모를 한다는 게 너무, 저는 약간 말이 웃겨요. 그렇지 않아요? 세자란 말은 그랬으면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 사람이 역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작중에서 되게 웃기게 나오는 것 같고, 저는 그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시기에 왔다면 이제 시스템은 무너졌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도 정치를 옹호하려는 의견은 전혀 아니지만 이미 세도 정치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건 조선 후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동김 씨나 풍양조 씨가 등장하기 시작한 이유를 양난을 거치면서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성장하고 또 양반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져 가기 시작하면서 그 때문에 우리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시스템이 급격하게 붕괴했고 그 자리를 세도 정치 가문들이 차지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이 지금 해원조 씨인가요? 해원조 씨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조선의 어떤 시스템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면 양란을, 특히 임진왜란을 거친 상태로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그 하류 계층들, 천민이나 또는 이제 일반 상민인가요? 뭐죠? 나 왜 갑자기 모르겠지? 중인이에요, 중인. 아니, 중인은 아니고 그 제일 일반적인 계층 뭐라 그러죠? 농민이요? 하여튼 네, 하여튼 그 계층이 지금 엄청나게 양반에 대해서 이미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선에서 자랑했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 예를 들면 군역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 체제라던가 아니면 신하가 왕을 견제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왕이 신하를 견제한다든지 하는 시스템들은 대다수가 저는 무너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창의 한 세대에서는 그런 일이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이게 또 다음 세대, 예를 들면 이창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그 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왕위를 찬탈하려고 여러 노력이 들 거고, 더 심각한 상황을 가정해보자면 이창이 세자를 낳았는데 세자가 굉장히 어린 상태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또 그 세자를 가지고 수렴청정을 하느니 그 위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왕 알력 다툼이 있을 거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창의 신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작중에 잠깐 등장을 하는데 영조의 그 신분 배경이랑 비슷해요. 이제 무수리와 그쵸. 그 왕이랑 자식이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폐쇄자가 될 것 같다, 밀려가지고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역모를 꾸미는 상황인 건데, 아마 역모가 성공을 해서
완전히 혜원조 씨를 치워내기가 일단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먼저 코너에서도 나왔다시피 조정에 대한 장악력이 훨씬 더 강력한 게 혜원조 씨이기 때문에 완전히 못 치운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기 세대에서 이제 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바로 다음에 이제 자기 세대가 끝나면서 다시 부활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자기가 암살당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좀 암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약간 거시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전진님의 이 질문을 듣고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이 생각이 났거든요. 사실 그 이창이 역모를 성공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것의 전제는 이창은 되게 좋은 지도자로 보인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창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창이 진짜 괜찮은 지도자감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가 그 궁에서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옆에서 머무르고 시간을 보내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더 나은 지도자감이 될 수 있었고 그 혜원 조씨가 어떻게 하고 있었고 나는 이들과 어떻게 다르다 이런 걸 명확히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그런 게 없이 그냥 초반에 역모가 나왔던 것처럼 그 상태로 그냥 바로 됐다면 사실 그가 좋은 왕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크게는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뭐 권력을 지키려고 또 애를 쓸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이승희 의원이 그 이창 세자가 어릴 때 네 자리를 지켜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걸로 안현대감이 그랬죠. 안현대감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이승희 의원. 네, 안현대감. 그래서 안현대감이 그런 말을 하는 걸로 봤을 때 또 그도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제일 그냥 좀 세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어떤 정치적인 입지는 역모를 성공했다 하더라도 뭐 홍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남포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비라는 사태에 한정해서 조금 본다면 세자 이창은 저는 굉장히 전선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던 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중에서도 보면 물론 이제 배지가 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초반에는 좀 되게 왕족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자기가 앞에 나서서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줘요.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사람들을 지키고 뭐 수레가 사실 중간에 앞에서도 한번 언급이 나왔던 장면인데 수레가 약자들을 태운 수레가 뭐 좀비 떼한테 쫓기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있는 상황일 때 자기도 사실 같이 도망가고 자기 호위한테 너는 저 수레를 지켜라 아니면 저기 있는 다른 평민들한테 너네는 저 약자들을 지키고 함께 와라 하고 자기는 먼저 대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일을 자기가 직접 행동을 한단 말이죠. 자기 손을 걷어붙이고 그리고 또 중간에 그 아까 말씀드린 수레를 끄는 장면에서 나는 그들처럼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게 물론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다짐이 점점 더 공고해진 거라고도 보이기도 하지만 오래전부터 자신의 안에 이게 담고 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왕궁에서 이 혜원조 씨 일가의 만행들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왕을 보면서 되게 오랫동안 그런 생각들을 해왔던 것 같아서 좀비 사태를 직접 겪은 것이 그 사람을 좀 더 공고하게 해주긴 했지만 만약 그 사태가 없었더라도 이창은 훌륭한 성군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나름의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잠깐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약간 광해군의 생각이 되게 많이 났는데 광해군의 말로가 좋지는 않았잖아요. 특히나 인조반정을 겪으면서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안 좋아진 것도 있고 또 실록에 묘사된 걸 보면은 광해군에 대해서도 썩 좋게 묘사가 안 된단 말이죠. 특히 광해군 후기 부분에 관련돼서 보면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논쟁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광해군이 실제로 그랬는지 아니면 그렇죠.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그 광해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묘사가 된 건지는 아직 좀 논란이 있기는 한데 저는 우리나라 같은 사회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같은 사회는 모르겠지만 조선과 같은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엄청 경직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런 사회에서 아무리 왕이라지만 그 한 사람이 이미 무너져가는 곳에서 하기에는 우리가 당랑거철이란 말을 쓰죠. 진짜 바퀴 앞에 사마귀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저는 뭐 이 나름에서도 이렇게 주변에 사람 도와줄 사람은 저는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한 게 그 영모를 한다고 하면 이제 사발통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주변에 동그랗게 이름을 다 써놓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일단 성균관 유생들이고 그리고 성균관 대제학도 그걸 다 알고 있고 예. 그 이제 상주에 내려가 있는 큰 인물이라고 그 처음에 작중 초반에는 묘사되는 안현대감도 아마 이제 영모 혹은 이제 반정이 성공하게 되면 올라와서 도와줄 생각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청소만 깔끔하게 된다는 가정하에는 좀 좋은 미래를 그려봐도 되지 않은가 생각은 하는데 청소가 깔끔하게 될 수 있을지가 저는 좀 의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약간 저는 그 사발통문도 네. 진짜 사발통문이었을까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조학주가 일부러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물론 영모를 가담한 건 사실이지만 네네. 그러니까 영모를 했다고 이창이 중간에 밝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간에 보면 유생들을 엄청나게 고문하고 이제 나중에 가면 대제학도 그 고문의 대상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네. 그걸로 봐서는 그냥 그러니까 사실 그 사발통문이 있든 없든 만들어서 걔네들한테 다 누명 씌운 다음에 아예 그냥 떨어버리려는 생각이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가능성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떠오르는 게 보통 이런 식으로 상소문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 유생들이 도망간대요. 유생들이 절 같은 데로 도망을 간대요. 절로 도망을 가면은 이제 그 못 찾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들이 성균관에 있을 정도면 그 아버지들은 대부분 다 관리란 말이죠. 그럼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들 찾아오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닥달을 하고 나면 이제 가끔씩 몇 명 그 도망간 유생들 중에는 내가 어디 갈 테니 하고 말해준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신하를 보내가지고 너희 아버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한두 명씩 돌아온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안 도망갔잖아요. 유생들이 갑자기 막 체포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막 글 공부하고 있다가 우리 저거 왜 왔지 이러다가 다 잡혀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실제로 그쪽에서 자체 제작해가지고 짜친 네. 고급 용어로서 짜친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갑자기 저는 좀 드네요. 그 사발통문도 제가 그냥 좀 과민 반응한 걸 수도 있는데 그 대제학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유생이었는지 자기 그 뭐라 해야 될까 거기에 찍힌 지문을 누가 되게 의아하게 보는 장면이 살짝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만들었구나 약간 이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 회장님 의견에 좀 더 네, 무게를 저도 보면서 실어볼까 합니다. 약간 그 장면 제가 알기로는 그 사발통문이 등장하는 장면이 그 대제학을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왕을 아련하고 나서 맞아요. 나올 때 대제학 잡아가지고 그렇죠. 의금부로 압송하려고 할 때 조학주가 보여주는 장면으로 그렇죠. 나온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상식적으로 그걸 들고 다니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저거는 이게 진짜로 이게 사발통문을 발각을 해가지고 그 사발통문을 가져와서 너 봐라 이거 증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이제 그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증거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죄를 네가 알렸다. 약간 이런 식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학주 또는 해원 조씨의 어떤 권세가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영모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상소를 올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가정을 만약에 해봐도 좀비가 퍼진 거에는 저는 도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유런 거기에는 일단 좀비가 계속 있던 거잖아요. 거기 해결을 하려고 어쨌든 뭐 이렇게 대나무도 둘러놓고 했지만 어쨌든 섭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좀비 한 몇 마리 정도 되려나요? 한 마리로 세시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좀비가 1차적으로는 전염성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지유러는 먹었잖아요. 단위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위를 먹어서 생기는 좀비는 2차 좀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왕을 살리려고 왕을 죽지 않게끔 만들려고 네네. 해원조 씨가 왕을 좀비로 만들어놨고 그 좀비로 만든 상태에서 그 왕한테 먹이를 줘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 먹이를 공급하던 도중에 그 중에 한 명인 다니가 지유런에 가가지고 그 지유런 사람들이 다니를 나눠 먹으면서 결과적으로 좀비가 생긴 거였잖아요. 네. 바꿔서 얘기하면 왕이 그렇게까지 오래 안 살아 있었으면 영모가 좀 빨리 성공을 해서
다 없어졌으면 그 좀비도 안 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시점에 약간 시점의 뭐 문제인 것 차이긴 한데 같아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좀비가 전염성을 갖추는 건 그 좀비한테 물린 사람을 인육으로 나눠 먹었을 때 생기는 그렇죠. 걸로 나와요. 그렇다는 그렇죠. 얘기는 바꿔서 얘기해 보면 그 좀비의 먹이가 최대한 없을 때쯤에 역모가 성공을 했다면 그 좀비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작중 나온 그 장면들에서 만약에 성공을 했다라는 가정이라면 이미 퍼지니까. 이미 지우러내는 좀비가 그득하게 있을 것이고 그건 그렇죠. 그랬을 때는 해결이 과연 될지 어느 순간 이렇게 밝혀지는 순간부터 낮엔 어쨌든 시체니까 바깥으로 끄집어 나오면 못 막잖아요. 그 순간부터 퍼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니까. 네. 사실 거기 지유런 동네 네네. 동네 쪽에서의 좀비 사태가 그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거는 세자 이창이 거기에서 네. 직접?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서 어떤 지휘권을 네. 행사했기 때문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자리에 세자가 없었으면 네. 좀비가 해결이 됐을까? 아무도 그건 좀 모르게 의문이긴 해요. 아무도 그러니까. 모르게 경상좌도 우도 먹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경세제 못 맞고 다 뚫리고 임진왜란 아니에요? 월드워 조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Z가 조선이었군요. 월드워 J 되는 거죠. J.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네.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창이 역모에 성공을 하고 왕이 되었어도 어떤 엄청 큰 개혁을 이루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배지님처럼 그 이창이 이승희 의원의 흔적을 찾아서 동래로 향하잖아요. 그 여정에서 이창이 힘든 백성들의 삶을 처음 생생하게 목격을 해요. 책 속에서는 없던 세상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 빈민들이 사는 거리에서 비위가 상해서 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백성들은 귀에서 못 먹는 육포를 질린다면서 버리려고도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극히도 당연한 반응이긴 해요. 왜냐면 궁궐 안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가장 좋은 것만 먹었으니까. 네. 비록 해원 조씨 일가에 밀리고 있는 세자인 처지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창은 조선의 하나뿐인 세자로 자라왔고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런 이창이 직접 좀비 때로부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면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성장은 궁궐 안에서는 이룰 수 없었을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창이 역모에 성공을 하고 권력을 획득을 해서 조씨 일가를 몰아냈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의 상황이 과연 크게 변할 수 있었을까? 성장을 하지 못한 궁궐 바깥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자 이창이 과연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진심으로 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것으로 킹덤 얼척 코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나눈 대화 이상으로 다른 재치 있는 상상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집구석 주댕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집구석 주댕이들은 5주댕이들의 쉬지 않는 입담으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본 척, 아는 척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와 왓챠 플레이의 명작, 걸작들이 전부 여러분 머릿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집구석 주댕이들은 앞으로도 열심히 떠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